연방하원 45지구에 출마한 미셸 스틸박 연방하원의원의 상대 후보가 박 의원의 영어 발음을 지적해 논란입니다. 박 의원은 인종차별적 발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빈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노숙자들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한국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달 말 LA를 포함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치권이 검수완박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이뤄지는 해외 순방에 한국 정치권과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의 차기 회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세인 알버트 장 이사와 1세 정상봉 이사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후보들의 선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 오토쇼가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뉴욕 오토쇼에선 단연 전기차가 대세였습니다. 네, 4월 14일 목요일 이브닝 뉴스입니다. 연방하원 45지구에 출마한 미셸 스틸박 연방하원의원의 상대 후보가 박 의원의 영어 발음을 지적해 논란입니다. 박 의원의 말을 이해하려면 통역사가 필요하다. 박 의원이 말을 할수록 자신에게는 이득이다. 이런 발언을 일삼은 건데 이 상대 후보인 제이첸 후보, 같은 아시아인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이사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제45지구 연방하원직 선거에서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에 도전하는 대만계 제이첸 후보. 제이첸 후보가 미셸 스틸 의원의 영어 악센트를 조롱하는 발언을 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파운틴밸리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에서 첸 후보가 미셸 스틸 의원의 영어 악센트를 조롱하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첸 후보는 미셸 스틸 의원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힘들다라고 조롱했습니다. 더구나 스틸 의원이 하는 말은 통역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스틸 의원이 많이 말할수록 우리 팀에 유리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제이첸 후보의 조롱에 대해 미셸 박 스틸 의원 선거 캠프 측은 사과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영어 악센트를 놀리는 행위는 모든 이민자를 조롱하는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제이첸 후보의 제 영어 발음에 대한 발언은 저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모든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이며 이는 강력히 규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김 하원 의원도 첸 후보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화당 케빈 메카사 하원 원내대표는 첸 후보를 레드 블루 프로그램에서 퇴출시키도록 민주당 연방하원 캠페인 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뉴욕 오토쇼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뉴욕 오토쇼에선 단연 전기차가 대세였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1900년에 처음 시작돼 122년간 이어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전시회 뉴욕 오토쇼가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 오토쇼엔 한국의 현대 기아차와 미국의 포드, 일본의 토요타 등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은 물론 테슬라 같은 전기차 전문 업체까지 모두 33개 브랜드가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뉴욕 오토쇼에선 단연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Well, the big trend, if you look around the New York Auto Show, is electrification. That's exemplified by all of the independent car makers that are trying to introduce electric vehicles. 코로나 사태 후유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더해지면서 기름값이 급격히 오르자 소비자들의 관심도 전기차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선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인 3월 조사에서 전기차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비자 수가 불과 2개월 전인 1월 달에 비해 69%나 급증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번 전시회엔 1층 전시장의 3분의 2가 전기차 체험 공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가 내놓은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월드카 어워드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 등 3개 부문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베스트 디자인, 베스트 전기차, 그리고 베스트 카 오브 더 이어. 굉장히 좀 특별한 상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25만 대 넘게 팔아 전기차 판매 5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의 한 빈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노숙자들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층 단독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LA 한인타운 빈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소방관 82명이 긴급히 출동해 대형 화재는 막았습니다. At 2:52 this morning, the Los Angeles City Fire Department responded to a reported structure fire at 851 South Manhattan Place in Koreatown. Firefighters arrived to find a two-story vacant craftsman-style home that was fully involved in fire. After 45 minutes, the 82 firefighters on scene were able to fully extinguish the fire. There were no injuries reported. 인근 주민들은 평소 빈집에는 노숙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리에 있는 가로등에서부터 집 마당을 통해 전깃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전기까지 끌어와 쓴 것입니다. 집에 빈 집인데 거기서 홈리스들이 아마 저녁에 자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추우니까 뭐 불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오늘 아침에 소방차가 한 6, 7대인가 왔더라고요. 주민들은 불이 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Because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is is I think twice before. Fire is, but this is the more biggest. We just saw people coming in there. 불이 났던 곳에 또 불이 나 주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불이 나고 왱왱거리면 소방차가 왱왱거리고 오면은 누구든지 불안하죠. 무슨 일이 있나. 한두 번이 아주 잦게 요즘엔 막 연기가 펑펑 나고. 오늘 불은 45분 만에 진화됐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LA 지역에서 강력범죄 용의자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이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연방과 주 그리고 로컬 지역 수사기관 15곳이 합동수사팀을 이뤄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모두 30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 10명은 살인, 9명은 살인 미수, 그리고 3명은 아동 성폭행 혐의를 가진 강력범죄 용의자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절반은 갱 멤버이며 체포 과정에서 무기 10정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달 말 LA를 포함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회의장실은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치권은 물론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로 여야가 격렬히 충돌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를 순방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직무 태만이라는 비판입니다. 미주 한인사회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한가롭게 북미를 방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과 캐나다 상하원이 동시에 초청한 의회 외교 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의 차기 회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세인 알버트 장 이사와 1세 정상봉 이사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후보들의 선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46대 LA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다음 달 치러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세인 알버트 장 이사와 1세 정상봉 이사가 확고한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알버트 장 후보는 한인 상공회의소 이사들 가운데 1.5세와 2세 이사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후보는 선배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인 2세와 3세 상인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더구나 한인 상공회의소와 정부 기관과 연결 고리를 만들어 정부 혜택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장 후보는 공약했습니다. 또 같이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이 커뮤니티의 파워를 이제 주류 사회로 더 뻗쳐나갈 수 있고 더 힘있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2세, 3세들과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세인 정상봉 후보는 한미 무역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정 후보는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오는 2023년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리는 세계 한상 대회에 참여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정 후보는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 이런 좋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텐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상 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상공회의소가 적극 참여를 하고 또 이사님들의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제46대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다음 달 17일 치러지고 당선된 회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제49회 상공의 날 유공자 포상에 잡코리아 USA의 브랜드니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 대표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잡코리아 USA는 한미 간 구직 희망자들에게 취업의 장을 제공해 국가산업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한 12년 동안 한인 학생들을 미국의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제가 많이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박람회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산자부 상공의 날 표창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힘쓴 재외 상공인들에게 주어집니다. 네,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이 한국 동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한미 최고위 장성 3명이 링컨 항모에 올라섰습니다. 예상과 달리 대북 메시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은 나흘째 동해 공해상에서 훈련과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정찰기 등 함재기를 잇따라 출격시켜 타격 훈련과 대북 정찰 활동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미 최고위 장성들이 링컨 항모에 올랐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SBS에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러케머라 연합사 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등 한미의 대장 3명이 링컨 항모에 함께 승선했다며 대여섯 시간 동안 머물며 승조원들을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항모에서 항모전단 전개식, 작전 계획 등 한반도 전술에 대한 토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북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한미 군 당국은 링컨 함상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북을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우리 해군 함정과 링컨 항모의 한미연합 동해 해상훈련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ICBM 추가 발사 조짐에 항모라는 채찍을 들면서도 압박 강도는 적정선에서 조절한 걸로 풀이됩니다. 링컨 항모를 지휘하는 미 칠함대도 항모 동해 진입의 목적을 묻는 미국의 소리방송 지리에 미국은 북한을 향한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핵 협상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18일 나흘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대표는 방한 기간 동안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차기 정부 인사들까지 두루 만나며 새 정부와의 대북 대응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북한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아 도발 가능성이 우려됐는데 지금까지는 도발보다 김정은의 치적을 과시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북한 소식 안정식 기자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오늘 대규모 경축 행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야간 조명을 활용한 축하 비행과 불꽃놀이, 군중대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도발을 잠시 미루는 대신 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김정은 치적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11일 평양 송화지구 1만 세대 건설 준공식에 참석한 데 이어 13일에는 평양 고급주택지구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평양 고급주택지구는 과거 김일성 관저가 있던 보통강변에 조성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숨결과 채취가 어려있는 터전에 일떠선 인민의 호화 주택구를 준공하고 보니 조선중앙TV의 대표 아나운서 리춘희도
보통 강변 고급 주택을 선물받았습니다. 리춘희 방송원의 집을 찾으시어 연로한 그가 집안의 층계를 오르내리면서 불편한 점이 없겠는가를. 북한이 준비 중인 열병식은 오는 25일 김일성이 항일 무장부대를 상설했다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거리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함대 지휘함인 모스크바호를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러시아는 폭발 원인은 단순 사고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흑해 함대에서 지휘함 역할을 하는 모스크바함에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의 지대함 미사일이 모스크바호를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Черноморской оперативной зоне протикорабельными ракетами «Нептун» ураженный крейсер «Москва», флагман Чер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России.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모스크바호가 침몰했다며 폭발의 원인은 단순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호는 승무원이 500명이나 탑승할 수 있고 사거리 700km 이상인 볼칸 미사일 10여 기를 싣고 있는 러시아군이 자랑하는 최강 전력의 전투함입니다. 미국은 모스크바호의 손상이 러시아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ne story is that it was just incompetence, and the other was that they came under attack, and neither is a particularly good outcome for them. 러시아는 또 서부 지역이 우크라이나군의 헬기 공습 등을 받아 민간인 7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남부 도시 마리우폴에서 1,0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군이 항복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바딘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마리우폴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러시아군이 저지른 행동을 집단 학살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연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는 여전히 민간인 13만 명이 고립돼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시신도 그대로 방치됐는데 최근에 시신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마리우폴의 부시장을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아파트는 검게 그을렸고 자동차는 완전히 불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전략 요충지 마리우폴. 위성 사진에서도 폭격으로 생긴 연기가 포착될 정도입니다. 여유롭고 평화롭던 도시는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SBS와 세 번째 인터뷰에 응한 세르게이 오를로프 마리우폴 부시장은 여전히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한 민간인 13만 명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common for you to eat 3 times a day, but for us 3 times a week. So they are suffering without food and water. 민간인 사망자만 15,000명에서 최대 2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상당수가 거리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최근 시신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a lot of killed people start to disappear from the streets. So our streets were full of bodies, hides these crimes and deaths. 러시아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이동용 화장 장비로 시신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We have a lot of confirmation that they are collecting bodies in mass scale. We do not see a lot of mass graves around the city. We investigate about mobile crematorium.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된 부차 지역보다 10배는 많은 잔혹행위가 마리우폴에서 벌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thing that we see in Bucha, they do in Mariupol. We know that Mariupol is 10 times more than Bucha. 특히 러시아군이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무기로 삼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Raping women and killing civil citizens. Do you think Russia's actions are genocide? Absolutely true. I'm absolutely sure that Putin and his army make genocide. 현재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의 70%를 장악한 상태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격렬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어
러시아가 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Civil citizens do not have gas mask, and there will be a lot of deaths between civil citizens. 오를로프 부시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수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호주에서 20대 한국인 여성 4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일을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머물고 있었는데 함께 퇴근하던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트럭과 충돌한 SUV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현지 시간 그제 오후 5시 반쯤 호주 퀸즐랜드주 남부 뉴 잉글랜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SUV 차량이 대형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도로에 진입하려던 SUV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현지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SUV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 4명은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An absolute tragedy, and they were hit side on and tragically lost their lives at the scene despite the best efforts of paramedics to save the life of at least one person. 숨진 여성들은 몇 주 전 관광과 취업을 겸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했는데 농장 일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엄격한 코로나 방역으로 국경을 걸어 잠궜던 호주는 지난 2월 20일부터 워킹홀리데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에 대한 약물과 음주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는데 현지 경찰은 한국인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시드니 한국 총영사관은 숨진 여성들의 신원과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유족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미국처럼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역시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적어도 2-3번 더 인상할 전망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회의 참석자 6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을 정도로 상황 인식이 같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4%대로 치솟은 물가입니다. 그동안 한은은 물가가 여름 이후엔 내려가면서 올해 상승률이 3.1%에 머물 걸로 예상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가 전망치보다 더 오를 걸로 판단해 돈줄을 조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와의 협력도 고려했을 걸로 보입니다.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국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상황도 문제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다음 달부터 0.5%포인트씩 연달아 인상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역전되면 비싸진 달러를 쫓아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우리 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만으로는 물가와 미국 두 요인을 모두 해결하기 힘든 만큼 올해 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소 2-3차례 더 올릴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황실문화재단이 LAC 커뮤니티 컬리지에 한국어 프로그램 지원금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C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어 과정을 지원하는 기금이 생깁니다. 미키용 디렉터는 황실문화재단에서 한국어 프로그램 지원과 세종대왕 동상 설치를 위해 1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실문화재단은 지난 2006년 11월 황손 이석의 생활 안정과 조선왕조의 자존심 회복을 목적으로 창립됐습니다. 한국차병호 바이오그룹이 세계 최대 규모 첨단 바이오 시설을 착공해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차병호 바이오그룹은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 지상 10층과 지하 4층 규모 건물 내에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 생산과 제조 시설, 줄기세포 바이오뱅크 등이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오는 5월 완공 예정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2022 미 국기원 태권도 엑스포 행사가 오는 6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개최됩니다. 이영권 조직위원장은 조지 메이슨 대학교 이글뱅크 아레나와 하얏트 리젠시 덜러스 호텔 등에서 국기원 장배 태권도 대회와 국기원 시범단 공연, 학술가 도장 경영 세미나, 만찬 등 다양한 내용의 행사들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좌니 시카고 연방법원 판사가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영전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5명의 신임 연방판사 지명자를 발표하면서 이 판사를 제7연방항소법원에서 근무하게 돼 최초의 아시아계가 될 것이라며 소개했습니다. 이 판사는 3번째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올랐으며 상원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 한인 사상 3번째 항소법원 판사가 되게 됩니다. 샌디에고시가 일부 주택가 도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자전거 우선 통행 차선 설치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시정부는 지난달 미라메사 지역의 주택가인 골드 코스트 드라이브상 4개 블럭에 일반 도로의 중앙 분리선을 없애고 도로 양쪽에 자전거 전용 차선을 설치했지만 교통사고를 우려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가 빗발쳐 결국 원상태로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차기 정부 내각의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은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격 회동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흔들림 없는 공동정부를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각 인선을 두고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2시간 반에 걸쳐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동석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SBS에 안 위원장과 윤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장에는 웃음이 가득했다며 국민들 걱정 없이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 한치도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만큼 누구 사람인지 편가르지 않고 최고의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 위원장은 1기 내각 인선에 안 위원장 측 인사가 배제되면서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상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선인이 직접 수습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아침 9시 인수위 정례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공식 일정을 재개합니다. 윤 당선인도 회의에 참석해 안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선정 등 밑그림을 잘 그려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봉합수순에 들어가면서 합당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찾아 그러면 안 된다며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검찰청 평검사들도 다음 주 대검찰청에 모여 이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계에 따라 모든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했던 김호수 검찰총장. 오전부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앞둔 박광원 법사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기능 폐지는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면서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사루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개선 조치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에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을 만나 검찰 의견을 정리한 서한을 전달하고 추후 열릴 법사위에 참석해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특별수사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도 기자회견을 열어 검수완박 법안이 5월에 공포돼 3개월 후 시행된다면 남은 대장동 사건과 산자부 블랙리스트, 삼성 웰스토리 사건 등 수사를 결론도 못 내리고 끝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이 모이는 전국 평검사회의도 오는 19일로 예정됐습니다. 전국 평검사회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며 열렸던 2020년 11월 회의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과 딸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정 후보자가 병원 원장과 부원장을 지낼 때 자녀들이 편입학을 하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김덕현 기자가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에 제출한 자기기술서입니다. 각각 2015년과 2016년 경북대병원에서 환자를 안내하거나 옮기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봉사활동 이듬해인 2017년부터 경북대는 4년간 학사 편입을 받았는데 모집 요강엔 봉사활동 경력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아들, 딸 모두 의대에 합격한 기간에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재직해 아버지 직장에서 손쉽게 스펙을 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경북대병원의 경우 사회사업실을 통해 연중 신청하는 시스템이며 신청자 모두에게 봉사기회가 부여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런 신청 시스템으로 운영된 건 맞았지만 당시 신청자가 몰렸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아들 정 씨가 학교부설 연구소에서 진행한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논문 2건에 학부생으론 유일하게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공대 지도교수 추천으로 참여한 전공 관련 논문이며 절차상 부당한 과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고 요구하며 오늘 경북대병원을 현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한국은 다음 주부터 거리 두기 지침을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됩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최근 닷새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6만여 명으로 정점이었던 3월 셋째 주 대비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를 근거로 유행 정점을 완전히 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망자는 다시 300명을 넘어 불안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8일 1,007명 이후 38일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일상 회복을 준비할 때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우리도 높은 백신 접종률과 유행의 안정세, 그리고 의료 대응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오늘 발표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은 없애는 걸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결혼식이나 집회, 행사 인원 제한도 사라집니다.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야외 마스크 해제는 막판까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아직 해제하긴 이르다고 보고 2주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화관 등 실내 취식도 허용되는데 일주일 정도 유행 상황을 본 뒤 시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은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를 내년 여름학기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 백신 의무화를 추진해왔지만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의 허가가 필요해 의무 지침을 연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